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본 영상은 2024년도 3월 19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고 백동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쟁점 제4편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쟁점 3편까지 보시면 여기 피고들 주장의 변천 과정 앞에까지 제가 위에까지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앞에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 백동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 쟁점 3편 2편 1편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4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모 단체에서 고땡안 고총무죠. 고총무와 등등을 또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공갈,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뭐 배임 등등으로 일단 경찰에 지금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고 얼마 조금 지나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고들 주장의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때 피고들 주장이라는 것은 신천지와 이만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고들의 초창기 실상교육에서 초창기 실상교육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신천지는 여러 분기점이 있긴 한데 실상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한 2007년 있죠. 2007년 이때가 이제 신현욱 전 교육장이 이제 신천지를 이탈하기 전과 후의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도 큰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교리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2000년 전에 실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의 초창기 실상 교육에서 고 백동수 목사는 청지교육원 7 목자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백동수 목사에 대해서 언급이 자체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제 바꿨느냐, 이걸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천기 초창기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실상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던 윤용환 교육장은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7 목자 실상교육에서 고 백동선 목사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백동선 목사가 청지기 교육원이라 장막성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용환 교육장 청지기 교육원 7 목자에 대한 실상은 제 블로그라든지 등등 유튜브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최초로 원래 올렸던 영상들이에요.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영상들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7머리가 백동수 목사가 없었던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7머리에 오평호 목사가 들어가 있었던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백동수 목사가 청지기 교육원이나 장막성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는 오평호 목사가 7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적 모순 때문에 신천지 탈퇴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즉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설정해 놓은 청지기 교육원 7머리와 장막성전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오평호 목사를 다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청지기 교육원 7머리 중 부족한 한 사람을 채워넣기 위해 시대 정황상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고 백동수 목사를 슬그머니 채워넣은 것입니다. 제가 이 퍼즐을 이제 그 고소건 말고요. 이 고소가 이제 고발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백동수 목사님 아드님이 이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7머리 이제 7머리에서 8머리가 사실은 되어버리는 꼴이거든요. 8머리가
왜냐면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면 8번째 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 백동섭 목사를 이렇게 집어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계시록에 끼워 맞춰야 되는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만희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곱 머리였었을 때 땅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럼 땅짐승은 누구였을까? 제가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 땅짐승을 그래서 이초주로 했구나 라고 그때 제가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초주를 하고 그때 이초주가 이제 땅짐승이었는데, 이 이초주는 사실은 계시록 17장과는 또 거리가 먼 상황이고, 계시록 17장과 연관이 있으면서 12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적절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평호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평호 목사가 일곱 머리와도 연관이 있으면서 여덟째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8명은 필요한데 일곱 머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오평호 목사가 적절한 거라고 판단을 이제 이만희 씨는 하고, 그래서 오평호를 빼다 보니까 이 일곱 머리 한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인물이 그 당시 누가 필요했냐? 백동섭 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총회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만희 씨가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먹고 이용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정황상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천지 실상이라는 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 새빨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김땡태가 이긴 자 간증했을 때 신천지 신도들이 콧물 흘리고 눈물 찔찔 짜고 하면서 쏘가 넘어갔던 이유가 신천지인들이 실상을 잘 모르고 막연한 어떤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막연한 어떤 인물들을 보듯이 그냥 희미하게 실상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땡태 영상을 분석을 제가 철저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편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김땡태 간증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조작이라는 걸 그때 제가 이제 밝혀내고,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영상을 신천지 내에서 쓰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뜯어서 이제 분석을 다 해보니까 이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렇듯이 신천지 만들어 놓은 실상이라는 게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포장지만 살짝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이게 순진한 어떤 신천지 맹도들은 그냥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 보니까 전혀 백동섭 목사는 정지교공과도 상관이 없었으며 또 장막성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번 고 백동섭 목사님 사자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천지에 있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그 다음에 이땡현 교육장, 그 다음에 뭐 12지파장, 요 싹 다 합쳐도요, 싹 다 합쳐서 온갖 머리를 쥐어 짜내도, 신천지식으로 짜내도 제 한 명을 이기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천지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어디서 조작을 했고 요런 것들을 철저히 1장부터 22장까지 분석을 다 했던 사람이고, 여기 있는 신천지 강사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는 강사들은 사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자기들조차도 세뇌돼 가지고 못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천지에서 실상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가지고 법정에서 붙어본들 신천지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한테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 할압씨가 와가지고 이만희 할배가 와더라도 저하고 요한계시록 갖고 실상을 갖고 신천지 계시록 갖고 얘기를 해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설령 신천지 강사들이 와서 계시록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디서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까지 내가 다 집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이만희가 짜집기 했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도전하라 이겁니다. 지금 아무튼 썰이 좀 더 길었는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고 백동섭을 정직이 교육원 목자들 또는 정직이 교육원 일곱머리의 실상으로 가르침. 그동안 백동섭 목사가 간접적으로 정직이 교육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 백동섭 목사가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고 장막성전에 장막성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번 소송건이 들어가니까 왠지 이제 소 변호사하고 이만희가 자신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서 어쨌든 연결을 조금이라도 시켜가지고 어쨌든 관련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죄가 되지 않는다 혹은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는 표현을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정지교육원 일곱머리와 장막성전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자 오평호 목사를 정지기 교육원 일곱머리에서 빼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이거죠. 땅짐승 오평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평호지만 예전엔 이초주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고 백동섭 목사로 채워 넣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직이 교육원 일곱머리를 설명할 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연령 비연령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백동섭 목사를 정직이 교육원 일곱목자로 끼워 넣은 이유로는 백동섭을 정직이 교육원 소속의 일곱목자이거나 하나님 소속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멸망자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줄기차게 가르쳐 왔을 뿐 고 백동섭이 간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언급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죠. 근데 이 소송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꼬랑지를 내리고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쪼잔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번 소송에서 고 백동섭이 정지교육원이나 장막성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차츰 밝혀지자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정직이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참여하고 지지하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정직이 교육원 소속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 변호사가 이제 신천지 법무부장 소 변호사가 이 준비서면에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넓게 해석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넓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마도 이건 소송에서 억지로 자신의 주장에 허위가 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을 찾아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 백동섭은 정직이 교육원이나 장막성전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고 백동섭은 간접적으로도 정직이 교육원 및 장막성전의 멸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또 저희들 주장을 펼칩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고 백동섭이 이게 지금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중요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피고들 주장은 이제 신천지 소송 대리인 소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친다라는 것은 이만희 주장이기도 하니까요. 고 백동섭이 1980년 9월 25일에서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0호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었는 바 이때 백동섭 비주류 청담동 측이었고 요게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청담동 측이었고 그 다음에 1981년 9월 24, 25일 제66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총회장으로 재직하였고 81년이죠 지금. 그 다음에 82년 9월 23, 그 다음 제67회 총회에서 다시 총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백동섭은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소속으로 변경되고 그 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멸망할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에 총회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청담동 비주류 측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장막 성전이 과천 이사교회로 명칭이 바뀌고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이 된 때는 1180년 3월 14일이므로 백동섭 총회장일 때와는 전혀 일단 무관하고요. 처음 장막 성전 이사교회로 바뀔 때 소속 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로가 있으니까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195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열이 됐던 곳인데 고 백동섭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는 소속이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주장처럼 장막 성전 신도들에게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게 해서 연적으로 멸망당하게 한다면, 물론 이것도 터무니없는 피고 측의 프레임이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것은 1980년 3월 14일경 대한기독교 장로회 측의 총회장이었던 사람을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주장해야지, 장막 성전이 이사교회로 바뀐 이후 1980년 9월 25일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된 고 백동섭 목사를 그 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백동섭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주류 청담동 측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됐어요. 청담동 측.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자꾸 이제 비주류 청담동 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동섭 목사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했으니까요. 비고들은 고 백동섭 목사가 비주류 청담동 측이었다고 주장하고, 예장 비주류 청담동 측에서 장막 성전의 전향을 위해 노력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사교회가 창립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신천지 안에서 강사들도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뭐 최동희 집화장 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들이 청담동 측 비주류라고 이렇게 늘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을 제2호증 교회와 신앙의 기사에는 백동섭 목사가 장막 성전을 장로교단으로 소속되는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을 제3호증 역시 예장 비주류 청담동 측에서 장막 성전 전향을 위해 노력하였다 할 뿐 백동섭 목사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백동섭 목사는 장막 성전을 장로교단으로 소속을 전향시키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시하는 을 제4호증 현대종교 기사에 의하면 백동섭 목사는 예장 비주류 청담동 측이 아닌 198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방배동 측 총회장이었던 사실과 장막 성전을 이단 문제로 제명 조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장막 성전을 장로교단으로 전향해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소 변호사, 신천지 측, 신천지 법무부장이죠. 신천지 소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 제출했었어요. 그게 을 제5증에 보면 이제 이 을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아직 관여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먼저 원고 측이 제출하는 것은 갑이 되는 거예요. 갑 매도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 측이 되는 경우는 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천지 측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갑 그러면 이제 원고 측, 우리 측 증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을 제5증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역을 피고들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이걸 제출했는데 완전히 엉터리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법부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했는데 딱 우리한테 걸렸죠. 아주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피고 측은 백동섭은 1980년 9월 25에서 2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0호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었는 바, 이때 백동섭은 비주류 청담동 측이었고,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81년 9월 24, 25 제66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총회장으로 지직했고, 1981년 9월 23, 24 제67회 총회에서
다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청담동 측이 이탈하였고 이 이탈한 청담동 측은 별도로 청담동 측 총회를 조직하고 총회장으로 황땡을 임명하였고 백동섭은 방배동 측 소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을제오증 신천지에서 낸 이때 된 준비 서면이 2024년 10월 10일자 준비 서면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4에서 5페이지에 들어간 내용. 이래가지고 이제 백동섭 목사가 청담동 측하고 관련이 있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동섭이 청담동 비주류와 연관이 있었고 어쨌든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니까 지금 이 정직이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이렇게 바뀌는데 전향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이 역사적 사실을 아예 모르고 완전히 본질을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지금 법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본 사건의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만희는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담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만희는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본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신도들 조롱하고 희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지금 역사적으로 왜곡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째, 비주류 청담동 측이라는 단어는 합동보수와 청담동 측이 분열되는 1982년 9월 이후에 처음 사용된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됐다고요? 청담동 측이라는 단어는 1982년 9월 이후에 생긴 거니까 1980년 목사 임직시켰던 3월 14일 뭐 전후가 됐던 전혀 백동섭 목사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1980년 백동섭 목사가 총회장이었다면 청담동 측이란 용어가 등장한 게 82년이니까 관련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벌써 2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80년 이후에 2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80년대에 어떻게 백동섭 목사가 청담동 측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청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 이만희 종교 사기꾼이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지금 신도들을 가르쳐 왔다는 거고요. 따라서 1980년 9월 25,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0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었는 바 이때 백동섭은 비주류 청담동 측이었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 사실입니다. 둘째, 피고 측이 제출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역에 기록된 제67회 해가 총회장 또 이렇게 나왔어요. 백동섭 목포 제일교당 청담동 측 이탈.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1982년 이게 지금 이 자료가요. 82년 9월 23일 24 총회장 백동섭 목사 목포 제일교당 청담동 측 이탈 이 자료를 신천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신천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제 그 비주류 합동 보수 비주류에서도 이제 합동해서 이제 비주류가 이제 나왔거든요. 비주류에서 또 다시 갈라지는 분기점이 생겨요. 그 앞전에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 비주류가 다시 나눠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1982년도였어요. 1982년도였는데 이때 이제 청담동 측하고 또 원래 있었던 비주류하고 청담동이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청담동이 다시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 이 청담동이 떨어져 나갔던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청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2년도에 처음 청담동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고 이때 백동섭이 청담동 측을 이탈했다는 뜻이 아닌데 신천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백동섭이 청담동 측, 백동섭 목포 제1교당 청담동 측 이탈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백동섭이 청담동 측에 있다가 이탈한 것처럼 요렇게 예, 새빨간 거짓말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 모르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갖고 끼워 맞추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 이탈은 고 백동섭 목사가 청담동 측으로 이탈했다거나 청담동 측에 가담하였다가 이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있어요. 설명이 이제 돼 있는데 그 밑에 줄에 있는 총회장 황땡땡 광주중앙교회당 청담동 측 총회 조직에서 볼 수 있듯이 총회장 황땡땡 광주중앙교회에서 같은 날 정땡땡 목사의 주도로 청남동 측 총회를 조직하여 따로 총회를 열어서 합동보수 비주류에 분율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잡아내냐면 그 역사 신학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가 이 책의 저자하고 이제 컨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출판 만나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적으신 분이 40년간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역사 신학 특강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이 책을 토대로 제가 이제 표를 만들면서 이 그 목사님이자 이 교수님이었던 분의 증언을 토대로 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신학 특강을 적으셨던 이 교수님, 목사님 증언에 따르면 백동섭은 청담동 측이 아니라 이때 당시 백동섭과 정땡오 목사라는 사람 파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정땡오 파가 광주중앙교회당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게 그게 청담동 측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도 해주시고 또 이 책에도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요. 다음에 이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 통한 내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때를 맞춰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신학 특강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교수님이 없으셨다면 요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예, 명백하게 우리가 물증을 잡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증이 갔던 것을 이 역사적 증거 자료가 있고 증언자가 명백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의 어떤 당사자로 그럴까요? 이 역사 현장에 계셨던 분, 역사 현장에 직접 계셨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결국은 심증이 갔던 것을 완전히 물증을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신천지가 제출했던 자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책이요. 여기 이 책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한 20권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께, 목사님께 요 책 20권을 어떤 제가 좀 뭐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팔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려놨는데 좀 이따가 한번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책이 이제 뭐 20권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요거는 뭐 제가 필요하면 선착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빨리 뭐 신청하시는 분에게 먼저 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이 가격대도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역사 신학 특강을 적으신 목사님께서 저는 한 권을 그냥 주셨어요. 해론해 가지고 친필로 이렇게 적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셨던 책인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한 20권 남아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선착순으로 빨리 뭐 오신 분들이 먼저 살 수 있는 길을 줄 거. 이게 책도 제가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13,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필요하신 분들 제가 한번 기회를 대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5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역에서 제76회, 80회 두 차례 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땡땡 목사도 백동섭이 청담동 측 소속도 아니었으며 장막성전이 이사학교를 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신천지에서 제출했던 증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여기 연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역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백동섭 목사님도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이 연역에 누구도 나왔었냐면 이분도 나왔었어요. 예, 이분도 보니까 그 연역의 총회장을 80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몇 회냐면 76회 80회 총회장을 2번이나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제 여쭤봤죠. 예, 이 총회장님에게도 여쭤보니까 백동섭이 정담정치 소속이었냐고 물으니까 웃더라고요. 이제 이 목사님하고도 제가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가 다 확인을 다 했고요. 요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되면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천지에서 냈던 증거자료가 자기들 유리한답시고 자기들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냈던 증거자료가 완전히 무참히 박살이 나고 정작 자기네들이 냈던 증거자료에 이 총회장이 있던 이분들이 오히려 백동섭은 청담동 측 소속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서까지 제출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오히려 비주류 청담동 측에서 작성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역에서는 1982년 6월 제67회 총회 때 청담동 측의 단체에서 합동보수였던 백동섭 목사 측이 분열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천지에서 제출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죠. 1982년에 서로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그죠. 원래 비주류가 있었는데 이 비주류에서 청담동 측이 떨어져 나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담동 측에서 적은 또 연역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청담동 측 입장에서는 백동섭 목사가 분열되어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982년 그때 서로 나눠졌으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는 서로 자기들이 서로 상대방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위 자료를 보면 1982년 9월에 광주중앙교회에서 황땡땡 총회장이 선출되고 이게 청담동 측이에요. 선출되고 청담동 측이 조직되었다는 것과 자신들 단체에서 합동보수 백동섭 측이 이탈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단체 입장에서 기록하였던 것인 바 백동섭이 청담동 측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합동보수의 제4차 분열 과정을 역사신학특강 도서만나 2002년 출판을 도표로 만든 자료를 보면 1982년 광주중앙교회 청담동 측이 합동보수에 결별하여 조직되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제4차 분열 과정을 도표로 직접 제가 그려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출이 됐고요. 이거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이 거의 뭐 진짜 게놈 프로젝트 DNA 이 분열 과정을 쪼개내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책을 토대로 또 증언자들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으니까 이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출하게 됐고요. 이거 다음에 이 도표와 관련돼서 이단 상담 하시는 분들, 즉 이단 상담소라든지 이단 상담과 관련이 상담하실 분들은 다음에 이 도표 관련돼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백동섭이 청담동 측과 전혀 관련이 없기에 피고 측이 제출한 제1 5호증,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 자료가 확보가 되면서 신천지 측에서 제출했던 제1 5호증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 연역 뿐만 아니라
을 제5증 교회와 신앙 기사, 을 제3호증 기독교 이단 연구 기사, 을 제4호증 현대 종교 기사 등 피고 측이 사실을 왜곡하여 제출한 증거 자료에 증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완전히 세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담동 측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것을 토대로 냈던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제출했던 증거 자료가 완전히 와장창 박살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아마 판사님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결은 뒤에 내용이 또 좀 많이 있어서 요 부분은 다음 5편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